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라스 이설 로펌의 이설 변호사님을 모시고 지적재산권이라는 그러한 토픽에 관해서 한국에 벌어난 덥죽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예를 들어가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 법률들이 사실 보호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렇죠. 이 변화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예.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또 실업급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어필하는 법들, 어떻게 해서 오버페이먼트가 나오는지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셔서 이제 텍사스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또 이번 시간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오늘 주제에 관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한국의 인기 프로그램인 땡땡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려움에 있는 작은 자영업자 식당 하시는 분들을 이제 백종원 대표님이 가셔서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자그마한 개인 식당을 하시는 분이 덮밥을 응용한 덮죽이라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러한 메뉴가 영상을 타자마자 그 다음 날에 누군가가 상표 등록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 큰 대기업 프랜차이즈 기업이 이 사장님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자기네들만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여러 개를 열어버리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좀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적재산권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문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프로그램 봐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미국에서 텍사스 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많은 법률은 주법을 따라가는데요. 지적재산권 법률은 일반적으로는 많은 연방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연방법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오늘 내용들은 사실 텍사스 주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실 거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간단하게 드려보겠는데요. 그럼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요. 예, 이제 브랜드 도용이라고 저희가 사실 말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상표 도용한 거고 남의 거를 가져다 쓰는 거는 사실 미국에서도 흔하고 영국에서도 흔하고 유럽에서도 흔하고 아시아 전국에서 사실은 흔해요. 하지만 아시아권이 아직은 제조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아니면 또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브랜드 기술업을 하고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하이엔드 브랜드 이렇게 상표권이 조금 더 강화가 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미국이나 EU로 고려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으로 제조업을 많이 하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직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지적재산권 권리의 인지도가 조금 낮은 편이라고 아직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미리 상표 등록을 해놨는데 옆에 있는 다른 식당에서 정말 똑같은 방식으로 카피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혹시 뭐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한번 해서요. 네. 불행히도 지적재산권에 관해서 형사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는 드무세요. 가짜 물건을 판다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관세청에서 관세 과정에서 압수가 되는 경우는 있으세요. 하지만 옆집에서 뭐 나의 브랜드를 도용했다 해가지고 사실 정식적으로 형사 처리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무세요. 그리고 지금 조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등록을 내가 했는데 남이 사용은 하는 거랑 내가 등록하지 않은 마크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 조금 차이가 더 크세요.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 민사처벌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사전을 뒤져보니까 영어로는 형사처벌은 이제 크리미널 케이스라고 하고요. 이제 민사처벌은 시빌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크리미널의 가장 큰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체자가 제가 아니고요. 검사예요.
예, 그래서 검사 측에서, 즉 국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사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케이스를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검사 측에서 결정을 해요. 검사 측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검사 측에서 내가 형사적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진행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지세요. 그래서 그게 형사적으로 만약 가장 큰 다른 부분입니다. 이와 반대로 민사는요, 내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아니면 또는 내가 직접 바로 민사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A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진행을 하면 법원은 무조건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법원이 결정을 내려줘요. 진행 주체가 결국 누가 되느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전 질문에 연결을 해서요, 내가 등록한 상표가, 내가 등록한 브랜드가 남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간단하게 진행 사항을 좀 말씀드리시면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내가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제3자가 등록을 하신 경우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가 등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거랑은 두 개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내가 등록한 마크를 남이 사용하고 있으시면 간단하게 사용 금지령을 신청을 해주시고요. 상대방한테 우선은 첫 번째로 내가 브랜드 소유자다, 사용 금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제 사용 금지를 집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내가 만든 마크를 남이 먼저 등록을 해버렸어요.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세요. 내 마크인데 남이 이미 등록을 한 거는 땅처럼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내 땅인데 남이 와서 남의 땅, 자기 땅이라고 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특허청에 우선은 의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 신청을 했지만 등록 완료가 되지 않은 단계라면 반대 신청을, 또한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 신청을 해서 이미 등록 완료까지 됐다면 이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라든가 브랜드 침해 또는 브랜드 훼손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지금 땅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나는 동사무소에 가서 나의 기록을 정정하시는 거고요. 예. 하나는 소송에 가서 내가 피해된 사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 때문에 피해를 보면 동사무소에 가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법원에 가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땅에 집을 지었으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도 바꿔야 되지만 내 명의로 의전을 해야 되지만 또 소송을 통해서 그동안 내 집에 못 살았던 그 피해 보상은 또 법원에 민사소송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두 가지로 구분하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땅과 집을 통해서 예를 들어주시니까 확실히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이제 민사 처벌을 통해서 만약에 피해가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또 그만큼 이제 또 피해 보상 역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시면 피해 보상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왜 힘드시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동사무소랑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 브랜드의 소유권을 먼저 증명을 하셔야 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 트레이드마크 특허청에서의 과정은 소유권 인정입니다. 소유권을 내가 등록을 하시는 과정이세요. 근데 내 소유권이 없는 상태로 내가 브랜드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청을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네 소유권인 걸 증명해라고 하여야 됩니다. 이게 지적재산권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상표 등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이제 계속
언급됐던 단어가 상표권, 소유권 인정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한 번씩 말은 들어봐서 어떤 단어인지 많이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것을 또 설명하려면은 어떤 건지 좀 막연하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조금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토지랑 좀 유사하시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조금 더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트레이드마크라는 건 지적재산권이세요. 자, 지적재산권이라는 건 무형이에요. 무형재산이에요.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이라는 게 있지만 유형재산은 간단하게 형태가 있는 재산이에요.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다면 그 다이아몬드라든가 이런 거는 유형재산인데요. 이게 무형재산은 어려운 게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정말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간단하게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예? 맥도날드 제 거예요. 그 상표가 제 거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아세요? 모르죠. 그거는 지금 찾아봐야 알죠. 예. 어디서 찾아보실 거예요? 뭐 특허청에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단한 원리세요. 아, 이런 것처럼 맥도날드 브랜드 내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네. 그거를 알려면은 사실은 특허청에 가서 기록이 누군가 브랜드 상표의 주인은 누군가를 찾아내실 수가 있으세요. 예. 자, 그러면 이 특허청은 어떻게 할까요? 제일 처음에 아무래도 등록을 한 사람에게 기회가 좀 주어지는 것이 아닌지. 네, 그렇지만 맥도날드의 소유권에 대해서 특허청이 돌아다니면서 야, 맥도날드 네 거야? 내가 등록시켜줄까?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이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으시는 분이 특허청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맥도날드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 A라는 회사의 소유입니다. 자, B라는 회사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이 등록을 하시는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상표권, 소유권을 인정하시는 단계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전문 단어라기보다는 상표권 등록을 하심으로써 본인의 권리를 문서화를 하셨어요. 마침내 이 무형 자산이 형태가 드러났어요. 왜? 정부 기록을 통해서요. 자, 이거를 제가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표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상표권 등록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지적 재산권을 신청하는 것에 관해서 좀 조언을 주셨는데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특허청에서 일반적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미국 USPTO라 해서 예. US Patent Trademark Office라 해서 미국 특허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서를 제공하심으로써 원서 제출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 과정은요, 짧으면 8개월, 길면 1, 2년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네, 영주권 받는 단계랑 비슷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비용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셨는데요. 아마 이거는 구글을 하셔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1200불에서 2000불 정도 가격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소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세요. 그래서 일찍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200불 혹은 2000불 비용을 들여서 8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기간을 걸쳐서 제 상표가 하나가 등록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있는지요. 영구히 제 것으로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지적 재산권을 계속 리뉴얼을 해줘야 되는지요. 네. 사용을 계속 하시면요, 영구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생각 못 하시는데요. 지적재산권이 되시는 순간 판매도 가능하시고요, 양도도 가능하시고요, 리스도 가능하시고요. 일반적인 재산권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도, 판매, 리스 다 가능하세요. 라이센스라고 하죠. 저희 지적재산권 그렇죠. 같은 경우는 다 가능하세요. 그러나 내가 사용한다는 거를 확인해주는 리뉴얼은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네 거라는 거 확인해 달라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트레이드마크는 지적재산권 전부 다는 아니세요. 트레이드마크는 그 브랜드가 계속 사용이 되어져야지 유지가 가능하십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미국에서 이 덥죽 사건과 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고 식당 주인이라든지 혹은 그 전에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던 분이
이설 변호사님을 통해서 직접 자문을 구하면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덥죽 주인분은 굉장히 럭키하세요. 예. 왜냐하면 미디어가 자기 편이잖아요. 그리고 미디어의 기록도 있어요. 자기가 이거를 먼저 소유하고 있었다는. 그죠? 그렇죠. 예. 대부분 분들은 이렇게 럭키하지 못하세요. 제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을 의뢰를 하고 많은 분들의 자문을 도와드리지만 대부분 분들은 미디어가 내 편이 아니고 내 브랜드가 내 거라고 증명해내시는 게 굉장히 힘드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등록하세요. 하루가 급합니다. 자기 브랜드 등록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시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면요. 비즈니스에 집중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이 덥죽 그 주인분도 저는 요리만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저 정말 요리 잘했는데 이러면서 얘기하세요. 물론 퀄리티가 중요하지만요. 비즈니스 오너가 되시면요. 본인의 자산 관리도 중요해지십니다. 그래서 나 이거 브랜드라고 할 수나 있나요? 제가 그냥 작게 시작해 본 건데요. 그렇지만 본인이 시간을 투자하고 본인이 자산을 투자하고 본인이 노력을 투자해서 만드신 자산이세요. 보호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비즈니스일수록 이 브랜드가 더 중요하세요. 왜냐하면요. 작은 비즈니스는 대부분 내가 많은 리소스가 없어요. 큰 비즈니스들은 오히려 청담동 핫한데 건물 짓고요. 브랜드 다 열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데는 그러지 못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정말 지켜나가시는 단계가 더 중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작은 비즈니스라면 본인의 자산이 어떤 것인지 인지를 하시고 그 반드시 지적재산권 보호해 나가시기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역시 이설 변호사님을 모시고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러한 법률 자문을 한국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께서 고생해서 여러분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놓은 이러한 여러분의 재산을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보호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정보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설 변호사님의 홈페이지 역시 체크하셔서 여러 가지 법률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